소유주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런 자리에 강의를 한다고 하니까 미리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도진과 대리는 우리 단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업 방식을 조합 방식으로 갈 건지 신탁 방식으로 갈 건지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신탁 방식으로 간다면 예비 신탁사 선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도지구 지정에 대한 대관 업무를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시청에 가고 뭐 하는 거는 주민들 대표가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뒤에서 누군가 좀 도와줘야 된다 얘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정비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우리 단지는 어떤 공공 기여를 할 건지를 도면으로 그려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런 업무를 이제 신탁사의 도움을 받으려면 신탁사를 선정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동의일이 중요하겠죠. 동의일이. 아까 통합재건축과 결합재건축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통합재건축은 풍림하고 성경이 하는 게 통합재건축입니다. 같은 정비구역 내에서. 결합재건축은 뭐냐? 풍림 성경이 호성하고 합치면 결합이 됩니다. 그리고 풍림 성경이 아름마을 1, 2, 3, 4랑 합쳐도 결합이 됩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쌍결합이 됩니다. 쌍결합. 결합이 두 개가 이루어지는 거죠. 세 개의 예정구역이 합쳐지니까 만약에 이렇게 되면 상당한 가점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쉽지는 않죠. 우리가 풍선하고 효가 합쳐지는 데도나 이렇게 아픔을 겪게 있는데 또 아르마를 1, 2, 3, 4를 합쳐지려면 또 여러 가지 뭐 협의를 하고 복잡한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뭐 여러분들이 그런 합의를 이루어낸다면 엄청나게 좋은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탁사가 왜 필요하냐면 아까 일반적으로 도시정비입법에 일반적으로 봐도 이런 세 가지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고 파업기간 단축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오류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특히 우리같이 이 선도지구 지정을 위해서는 이 두 가지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신탁사가 필요합니다. 시공사 선정은 언제 하냐 이런 말씀을 하는데 시공사 선정은 지금 현행법상 조합 설립 이행간 이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분당 예를 들면 분당은 아직 기본 계획도 안 나왔어요. 기본 계획이 연말에 나옵니다. 연말에 나오면 정비 계획을 내년에 수립합니다. 근데 물론 선도지구가 된 지구부터 먼저 시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통합 정비 계획이 끝나면 그때 조합을 설립을 합니다. 추진이 조합을 설립해요. 그래서 조합이 설립되면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신탁 방식으로 갈 때는 지정개발자 지정고시 이후입니다. 어느 시기냐면 똑같습니다. 조합을 설립한 시기에 여러분들이 재건축이니까 전체 소유자의 4분의 3, 토지 면적의 4분의 3, 각 동별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조합을 설립할 수도 있고 신탁사를 우리의 시행자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는 같은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조합 방식으로 할 때는 그냥 조합 설립 인가라고 표현을 하고요. 신탁 방식으로 갈 때는 신탁사를 지정 개발자로 지정 고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시기입니다. 통합 또는 결합 재건축을 하면 단지가 섞여 있는가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제자리 재건축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제자리를 좋아하시는 거죠? 예? 꼭 보셔야 됩니까? 저는 섞여도 괜찮은 것 같은데 원래 여기 애착이 많으셔서 그렇죠? 그죠? 제가 뭐 지금 하는데 딱 했으면 좋겠고 아니면 가장 근접한 데로 간다 이런 게 여러분들의 생각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예, 아니고 제자리 재건축을 원칙으로 합니다. 근데 우리가 배치를 하다 보면 딱 그 자리에 못 갈 수 있어요. 아시죠? 그러면 가장 근접한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근접한 자리로. 지금 내가 여기 있는데 여기 있는데 딱 이 자리에 배치 안 될 수 있어요. 설계를 하다 보면 약간 옆에도 갈 수 있죠. 어쨌든 뭐 그 근처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최근접 자리로. 그런데 저쪽 이메일로 왔다 갔다 하는 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서로. 네. 그런 걸 원칙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건축을 하면 평수가 늘어날까요? 줄일까요? 그건 여러분의 선택사항입니다. 보통 이제 재건축을 하면 이왕이면 늘려가자. 그래서 뭐 조금 늘려가는 쪽으로 많이 하시고 계셨어요. 근데 요새 조금 경향이 바뀌더라고요. 왜냐하면 공사비도 늘어나고 분담금이 좀 부담이 되시니까 현실적이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식구도 많이 없는데 굳이 뭐 40평은 가야 돼. 뭐 요새 25평만 해도 저 발코니 확장하면 충분히 33평 같은 효과가 나오는데, 그래서 주민들이 요새는 뭐 소형평도 꽤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언제 결정을 하시냐면, 우리가 분양신청이라는 걸 하게 돼요. 분양신청. 언제 하냐면 사업 시행이 된 인가를 받거든요.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질 수 있는 그 본 설계에 대한 허가를 득하면 관리처분 하기 전에, 관리처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몇 평 가는 거, 돈이 얼마를 확정하는 건데, 또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몇 평 가시는지를 물어봅니다. 그게 조합원 분양 신청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자산이 이제 평가를 합니다. 얼마인데 여러분들이 25평 갈 때 돈 얼마 내셔야 되고, 30평 갈 때 돈 얼마 내셔야 되고, 40평 갈 때 돈 얼마 내셔야 됩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드리고, 여러분들의 어느 평형을 갈지 신청을 하세요 하는 분양 신청을 받습니다. 보통 한 달 이상의 기간을 줍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심사숙고해서 큰 평수로 가실 건지, 줄여서 갈 건지, 동일 평형으로 가실 건지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구조도도 나와요? 네? 구조도 나오냐고? 많이 나오죠. 설계도? 네,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업시행이 인가가 났다는 거는 본설계 도면이 다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파트 조각도 배치도 평면도 다 나옵니다. 실평수 몇 평인지, 방이 몇 개인지, 향이 몇 개인지, 그게 다 설계 도면이 확정된 거거든요. 이걸 확정하고 조합원 분양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계신 자산이 지금 가치가 아니고 그 사업계획 승인 난 그 시점에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가격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이 몇 평을 가실 때 각 분담금이 얼마 되는지를 알려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게 만들어드립니다. 그때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늘려 가실지, 줄여 가실지, 유사한 평형으로 가실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상가도 재건축하나요? 맞습니다. 단지 내 상가도 재건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가 소유주가 희망하는 경우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음마아파트 얘기도 했잖아요. 왜 안 되냐면, 우리 법에 조합을 설립하려면 전체 소유자의 4분의 3 동의를 받아요. 그리고 엔드입니다. 토지 면적의 4분의 1 동의를 받아요. 그리고 또 엔드입니다. 각 동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요. 그런데 상가는 한 동으로, 상가는. 근데 상가가 보통 숫자가 적어요. 그죠? 숫자가 적습니다. 1000세대면 뭐 100세가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50세대도 있고. 근데 대부분 재건축을 할 때 상가분들을 소외시킵니다. 아파트 위주입니다. 아파트 소유자. 그게 재건축을 망신입니다. 제가 아까 프로필에도 보셨지만 제가 각 구청에 교육을 많이 하러 다니거든요. 근데 주로 누구 교육을 하냐면 조합장, 준비위원회 이런 분들 교육을 할 때 제가 항상 재건축을 할 때 상가 사람들을 소외시키지 말아요. 이 법이 이상하게 되어 있는
있는데 추진위 구성을 할 때는 그런 동별 요건이 없이 전체 2분의 1만 동의받으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가 있어요. 근데 상가 사람들은 다 빼놓고 아파트 사람들만 추진위원회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재건축하라고 막 해요. 근데 막상 조합 설립을 할 때 상가분들이 동의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조언을 드리면 상가분들을 소외시키지 마세요. 상가분들을 그리고 이분들이 결정적일 때 여러분들의 방향을 잡을 수 있어요. 왜? 아니 뭐 우리한테는 재건축하자고 얘기도 안 하고 대표 뽑는데 우리는 하나도 상가 사람들을 뽑아주지도 않고 상가 위치 어디로 할 건지 우리한테 의견도 안 물어보고 당신들끼리 마음대로 하니까 그래 또 우리도 뭉쳐서 한번 대항해보지 뭐. 이렇습니다. 전체 단지가 1000세대인데 상가가 100세대예요. 근데 상가 사람들 51명이 재건축 반대하면 전체 1000세대가 재건축을 못합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상가분들을 설득을 하시는데 상가분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아파트를 원합니다. 도시정비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소유자는 아파트로 가고 상가 소유자는 상가를 가는 걸 의무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예외 규정은 조합 정관에 여러분들이 정하면 상가 소유자가 아파트를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가 소유자들도 원하시면 아파트를 드리는 쪽으로 그렇게 정관을 만들어서 상가 소유자들을 좀 참여를 시키면서 가실 것을 제가 조언 드리겠습니다. 이 8번부터는 저한테 물어본 게 아니고요. 여지껏 그 소유자들이 질문하신 거를 그때 MP님이 답변을 하신 거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를 가져온 거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까 풍림성경 효성 세계단지 통합만 가능한가요? 그런데 사실은 블록 단위로 가능하니까 풍림성경만 할 수 있고요. 효성하고 임해고만 따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평가 보정 항목이 있을 수 있다. 그 MP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단지가 크면 같은 동의들에도 좀 더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거죠. 이게 이제 관심이 많죠. 특별법에 따라 정비구역, 특별정비구역 지정이 안 될 때 개별 단지 재건축은 불가능하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일단은 정비 예정구역별로 재건축을 하셔야 됩니다. 예정구역별로. 보통은 이제 25m 도로로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풍림성경이 할 수 있고요. 효성이 따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선도지구 지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최근에 원래 정부에서 발표한 거는 신도시별로 한 개를 선도지구로 한다 발표를 했었는데 지금 조금 바뀌고 있어요. 분당하고 일산은 한 서너 개, 그다음에 이제 뭐 다른 구역은 한두 개. 그래서 조금 가능성을 열어놨어요. 더 선정하는 걸로. 근데 몇 개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얘기로는 언론 얘기로는 서너 개. 분당도 한 3개에서 4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경쟁이 치열한데 만약에 선도지구가 되면 내년에 이제 정비계획서를 만들어서 인허가를 진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일 빨리 가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떨어지면 어떡하냐는 거죠. 떨어지면 내년에는 선도지구 지정 단지들이 먼저 특별정비구역 지정 신청합니다. 그럼 이 인허가 기간이 얼마냐? 6개월에서 1년 특별정비구역을 최종 인가 고시하려면 그 준비하는 기간, 협의하는 기간, 그죠? 그다음 도시계획 시급도 받아야 되고 또 이거 보완도 해야 되고 하면 빠르면 6개월이고요. 늦으면 1년. 그러면 아까 선도지구가 서너 개 지정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단지들 먼저 하고요. 그럼 다른 단지들은 어떻게 되죠? 기다려야 돼. 이거 끝날 때까지. 그럼 최소한 1년은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이제 1년 후에 신청하면 또 되는 거긴 한데,
여기 손도 쥐고 떨어진 단지들이 다 준비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단지들이 또 이제 막 서로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시의 입장에서는 그거를 또 자를 겁니다. 왜냐하면 행정도 한계가 있잖아요. 막 갑자기 10몇 개가 정비를 신청하면 그거 공무원이 다 처리를 못해요. 그러면 사실은 또 한 서너 개로 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선도 지구가 안 되면 1년이 늦어질지 2년이 늦어질지 3년이 늦어질지는 또 모르겠습니다. 환승센터 건설시 기부채랑 형태는 토지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복합이 있고 환승센터가 있고 이 개념이 좀 틀린 건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복합환승센터는 그 지하에 환승센터 만들고 그 지상에 막 업무시설, 상업시설에서 복합적으로 개발하는 건데 지금 제가 알기로 이 성남역에 되는 거는 복합은 아니에요. 그냥 일반 환승센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시와 국토부에서 돈을 대서 설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지상에는 아파트를 건립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효성단지에 아파트 건립할 수 없기 때문에 자꾸 이제 이리저리 배치를 바꿔서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학교 이전이 가능하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 그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는 이 기본계획이나 정비계획의 그 학교 이전도 고려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 이전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남시를 처음에 만들었을 때 그 기본계획을 다 만든 거잖아요. 그죠? 초등학교 어디 있고 중학교 어디 있고 고등학교 어디 있고 다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12월에 기본계획이 나올 때 아마 그 학교의 배치, 통합을 하면 통합, 또 배치에 대해서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교육감 협의를 받아야 돼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주세요 한다고 막 학교가 막 이전되겠어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제안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학교 이전 문제는 주민들 이해하는 데하고도 꽤 큰 문제잖아요. 요새 초등학교라고 해서 아파트 단지에 초등학교를 끼면 값이 올라간다며요. 그죠? 초등학교를 품는 아파트다 해서. 그래서 우리 이 초등학교는 딴 데로 가면 별세 반대합니다. 어머니들이. 그런데 막 통합하고 한다고 해서 초등학교가 만약에 옮겨간다 그러면 주민들 미움이 되게 심할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그렇게 간단히 해결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잠깐만요. 이매중학교 그대로 안 건드리고 놔둔 겁니까? 네? 여기 풍류아파트 안에 이매중학교. 근데 중학교. 이 매성중학교. 예성중학교. 매성중학교 건들지 않는 거예요. 아, 옮기나요? 아니, 그냥 그대로 놔두는 거냐고. 예, 일단은 그렇죠. 그렇죠? 예, 뭐 그거 주민들이- 피해서 건물을 지어요? 네. 그거 놔두고 피해서 네, 지어요? 네, 네. 아니 거기는 원래 학교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놔두고 옆에 땅을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그 풍림하고 성경 자리에 주는 거죠. 그럼 풍림은 저 뒷동에 그 앞동이 있는데 네. 앞동 뒷동은 섞이겠네요? 그렇죠. 예, 같은 땅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12월쯤 돼서 기본계획이 나오면 뭐 그런 이제 것이 확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교 문제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가장 큰 문제잖아요. 고도 제한,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 비행 안전구역이라고 해서 사실 성남이 이게 대부분의 큰 문제예요, 지금, 그죠? 근데 제가 그때 4월 28일 설명회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이제 이런 걸 많이 해왔는데 가장 난관에 부딪히는 게 군상, 국방 이게 국가 기밀하고 관련되거든요. 사실 이런 활주로라든가 보도제한. 그래서 이게 정보 공개도 잘 안 되고요. 협의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도지구가 되면 정책사업가 되니까 이런 협의가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좀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 통합 재건축을 하고 통합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이 보도 제한을 완화하는 거가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별도 협의사.
그래서 영구 용역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성남시에서. 근데 저희가 바라는 거는 선도지구가 지정이 되면 그래도 이런 협의가 조금 더 원활하게 되지 않게, 좀 도움이 되지 않게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래서 여지껏 이게 저한테 하시는 질문 또는 그때 MP님한테 질문하는 거 요약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현장에서도 이런 기회가 될 거 없습니까? 사실은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걸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승부지를 기부하면 재건축 초과 이익을 좀 덜 가져가나요? 재건축 초과의 부담금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럼 그냥 꽁꽁으로 주는 거예요, 나네. 땅 환승부지를 기부를 하면 네,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 기부하면. 그렇죠. 근데 어떤 혜택이 있어야 될 거 아니. 그러니까 환승센터를 설치하려고 주도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런 게 있다고 치면 네. 뭔가 이익을 우리도 좀 받아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뭐 아마 환승센터를 설치를 하면 우리가 공공 기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공 기여를 어차피 해야 되는데 어떤 형태로든 환승센터로 하면 일단 땅을 기부하니까. 근데 다른 단지는 그런 거 안 하는데 좋은 단지도 여기만 하면 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제 그 초성 주민들은 자기 땅을 거기다 기부를 해서, 그죠? 그러면 혜택이 생기면 그거는 다 효성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아니 어떤 네, 어느 단지든 간에 그러니까 맞죠? 하면은 네. 뭔가를 혜택을 받아야 그래서 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그 혜택은 효성이 가니까 만약에 임해고가 이전하는 비용은 다 효성이 되죠. 같은 원리죠. 네. 환승센터 때문에 그러니까 주민들이 땅을 내놓고 또 저 임해고가 이전하고 하는 비용을 호성 주민들이 부담을 하니까 반대적으로 그 환승센터 설치해서 얻는 이익은 호성이 가져가시겠죠. 그런데 이익이 될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지는 따져보셔야죠. 여기서. 그렇죠? 예. 그럼 환승센터를 임해고를 주로 지적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아니요.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이제 그런 안을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환승센터를 설치할 때 결정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지하만 못 쓰는 게 아니라 지상도 못 써요. 아니 그 저기 그 누구야 국회의원이 누구더라 이동네 국회의원 안철수 씨가 그 목표를 뭐 환승센터 건립을 자기 올해 목표를 하겠다고 언젠가 나오더라고 보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뭔가 좀 추가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래도 안철수 의원한테 지금 말씀하셨는데 기부 체납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무슨 기부 체납을 그러니까 어떤 몇 퍼센트 정도의 그 기부 체납을 해야 되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이번에 이제 그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서 거기서 만약 그걸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그 기부 체납이 있어야 된다는 그 기준이 나오는 건가요? 네. 이게 지금 법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지금 이제 여러분들 기존에 용적률이 있으시잖아요. 그 용적률이 300%대까지 늘어날 때는 10에서 40% 범위 내에서 기부채납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300%가 넘어갈 때는 40%에서 70%의 기부채납을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 결정을 못하는 게 6월 달쯤에 성남시에서 기본계 만드는 거 아마 초안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단지별로 용적률이 결정이 되잖아요. 그럼 그걸 보고 결정을 하는데 성남시가 그 법에는 10에서 40, 40에서 70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자체가 고기를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나오는 건지 아니면 10에서 40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서 내라고 할지 그건 아직 몰라요. 그래서 많이 내면 내가 선도지구를 지정해 주겠다는 이런 식으로 갈지 아니면 성남시에서 10에서 40의 중간인 뭐 한 20을 내라고 하든지 또는 이제 또 용적률이 또 더 올라갈 때는 40에서 70의 중간인 뭐 한 50 정도를 내놓으라고 이렇게 정해줄지 또 아니면 주민들이 알아서 내게 할지는 아직은 모릅니다. 근데 잠깐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용적률의 그 한정이 있잖아요. 그 구도 제한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그
보도 제한 풀어주는 문제하고 이걸 같이 딜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 MP님이 그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용적률이 늘어나면 사실은 층수가 좀 올라가야 돼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유 공간도 있고, 그런데 이제 만약에 보도 제한이 해결이 안 되면 사실은 층수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용적률이 늘어났는데 층수의 한계가 있다는 얘기는 오밀조밀 빽빽한 아파트가 된다는 얘기죠. 사실. 그럼 그게 과연 좋은가? 나중에 이제 용적률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배치도 한번 앉혀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좀 동간 거리가 넓죠. 그런 대로. 근데 아마 굉장히 좀 조밀한 아파트가 되지 않겠냐. 만약에 도로지가 해결 안 되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사실은 큰 문제입니다. 교수님이 보시기에 지금 그 저희 상황에서 보도 제한이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몇 %까지 용적률이 올라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국가에서 풀어주는 거 말고 저희가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용적률을 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내가 아직 그까지는 안 해봐서. 그런데 뭐 하여간 설계를 해두면 아마 최대한 찾겠죠. 어떻게 해서든지 최대한 찾는데 뭐 좀 쾌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보도 제한이 해지가 안 되면. 그래서 답답합니다. 근데 사실 성남 전체가 묶여 있잖아요. 뭐 약간 단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도시까지부터 그 땅이 전체적으로 보도 제한 영향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무슨 그 보도 제한 뭐 철폐를 위한 무슨 단체를 만들어서 막 운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간 뭐 그런 결과도 좀 봐야겠고. 아 여기는 판교랑 다르게 천변이 있잖아요. 저게. 네? 개천 무슨 천이야 이거 오른쪽에 천이 무슨 천? 탄천인가? 네. 탄천이 있으니까 판교는 천이 없는데 여기는 탄천이 흐르니까 좀 더 용도 제한을 좀 여기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게. 탄천이 있잖아. 아, 지금 그 보도 제한하고 탄천하고 보도 제한. 그래서 그래서 옆에 좀 하면 그게 있잖아. 질문하시죠. 네. 아이템입니다. 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아까 설명하는데 지금 그 성경 앞에 그 코럼 스포렉스하고 상가가 쭉 있잖아요. 그거는 저희가 지금 재개발하는데 전혀 같이 협의되든가 뭐 얘기가 전혀 없었던 겁니까? 아니면 거기는 아예 불가능한 겁니까? 그 땅은 여기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땅. 다른 땅이라면 어디 땅을 좀 여기 보기요. 그러니까 여기가 성경지가 아니에요. 별도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가가 있으면 단지 내 상가가 있잖아요. 단지 내 상가는 그 단지예요. 근데 여기 아까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여기는 그냥 남의 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재건축하고 말고가 아니에요. 그냥 남의 땅이에요. 만약에 하시려면 이 땅을 사야 돼요. 통으로. 예, 알겠습니다. 코롱 부지만 그렇게 하는 겁니까? 여기 빨간 걸로 경계를 해놨잖아요. 예. 거기다. 자,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다 예. 그 평수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 나중에 층수도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는지 한다면 주로 어떤 방식으로 많이들 하고 있는지. 아, 지금 평수는 선택하실 수 있고요. 네. 층수는 전산 추첨합니다. 옛날에는 수기 추첨했어요. 아주 무식하죠. 탁구공 1000개 넣어놓고, 아 진짜 옛날에 탁구공 수백 개 넣어놓고 이거 뽑았어요. 1박 2일 동안. 아 진짜 그랬어요. 옛날에. 근데 해요. 좋아하십니다. 조합원들이 이거 뽑기. 내가 당신 못 믿어. 그래서 내가 탁구공 직접 뽑아서 했어요. 뭐 몇 동 나왔다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그렇게 안 하고요. 전산 추첨합니다. 쭉 돌리면 1분이면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은 평수만 선택하시고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일반 분양분하고 조합원 분양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조합원 분양을 먼저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배치가 나오면 우리가 조합원은 몇 층부터 몇 층을 먼저 간다. 이렇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5층이야,
나는 안 간다든가 이렇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조합원들이 우선권이 있는 거니까 일반 분양하고 조합원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조합에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동도 결정할 수 있어요. 동. 예를 들면 이제 여기 1동하고 2동이 있는데 1동이 전망이 좋아요. 2동은 별로 안 좋다 그러면 야 우리는 다 1동으로 가자. 2동은 뭐 일반 분양하자. 이 자체는 다 조합에서 나중에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또 이런 자리가 자주 오는 게 아니니까 예, 또 질문. 교수님 뭐 전문가이셔서 뭐 당연히 여기 오셔가지고 이 주민들 초청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지금 저희들 풍선효만이 아니고 시범단지라든지 정자동이라든지 뭐 임해촌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경쟁 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 풍선효가 프라이오리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쟁 지구들하고 대비해서. 되게 민감하죠. 아니 저는 최근에 3, 4개로 나와서 너무 좋았어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두 개면 안 될 것 같아요. 한두 개면 안 되고 세 개 다 훔치면 프라이오리티가 생길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처음에 원래 정부에서 하나씩 하겠다 그랬어요. 그죠? 발표를 했는데 저는 이제 분당 주민들 영향이 컸다고 봐요. 사실은 딴 데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근데 분당은 너무 열성적으로 막 매주 설명회 하시고 막 이렇게 하시니까 성남 시장님이 이거 하나 했다가는 안 되겠다. 난리 나겠다. 2개 할까? 3개 할까? 여다가 뭐 최대한 많이로 갔어요. 그죠? 성남시장님 입장은 최대한 많이에요. 근데 지금 언론에 나오는 거는 서너 개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분당 일산은 서너 개, 다른 데는 한두 개. 거기다가 이제 또 발표한 게 전체 5 내지 10% 올리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렇죠. 네. 경기도 내에서도 또 경쟁이니까. 그러니까 분당에서 5 내지 10%의 맥심은 9,600인가요? 그 정도 될 거예요. 예. 그럼 이제 세대수 나오죠? 세대수 계산 되시죠? 예. 근데 이제 시범단지가 이렇게 2개 단지가 얼마 전에 통합했잖아요. 아시죠? 그게 4,200이에요. 4,200. 그 다음에 옆에 그 한솔 1, 2, 3이 지금 신탁방식 투표하고 있죠? 그리고 막 예비 신탁사로 그 정비계에서 만드는 도시개혁자 선정으로 와서 제일 빨리 가고 있어요. 한솔이. 그러니까 거기가 1,800이에요. 그럼 6,000이죠? 나머지를 갖고 되게 돌려서 말씀하시는데 아니 지금 제가 프라이오리티가 좀 떨어진다 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아닙니다. 결국은 아까 그 동의율이 있잖아요. 동의율이 왜 중요하냐면 이거예요. 정부 입장에서 제가 정부라고 생각해볼게요. 제가 정부나 성남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나 선거 지원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정부나 그 국토부나 지자체 입장에서는 목표가 뭐냐면 선거지구 지정해서 내년 통합정비계에 수립해서 27년에 착공하고 30년 입주예요. 목표가. 이 단지가 내가 선거지구 지정해주면 그걸 할 수 있는 단지냐 없는 단지냐를 봐요. 근데 그걸 뭘로 보겠어요? 동의율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아는 분이 엄마 아빠한테 지친거 살고 있는데 네. 지금 거기가 안 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4,400 가운데 한 명이 지금 딴 데를 걸어갖고 재판하고 있어서 딜레이가 늦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수원단지가 뭐 7,000인가 가보려며요. 그 동률이 과연 그게 일단 할 때는 4분의 3이 되더라도 마지막에 만약에 누가 딴 데를 걸어갖고 안 되는 경우도 있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딴 단지로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게? 자, 그래서 제가 네. 지금까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뭘 하셨냐면 여러분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설명회 뭐 이런 거를 하셨잖아요. 간단에. 제가 공감대를 형성하는 단계고 또 소유자 선호도 조사하고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거는
못 풀게요. 제가 이제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7월 달부터 본동에서 진구합니다. 본동에서. 그때는 장난이 아니에요. 그때는 정확한 서식에 정확하게 쓰시고 여러분들 저 자표 설명하고 지정 날인하시고 신분증 하고 내셔야 돼요. 지금 하면 틀리다고요. 이제 법적인 요건을 갖춘 동의서를 정확히 내셔야 된다. 그게 얼만큼 형처가 되느냐고. 근데 막상 한다고 그랬다가 해보니까 이게 뭔가 공감대 형성이 덜 돼 있으면 본동의서가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듣는 얘기로는 만약에 어떤 단지에 이렇게 통합이 안 되거나 통합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결정이 되거나 또는 추진위원회, 준비위원회가 있잖아요. 근데 반대한다는 무슨 반대위원회가 생기거나 또는 동의서가 안 거치거나 또 저기 신청에 우리 저 통합 제가 좀 원하지 않는다라고 민원 들어가거나 그럼 그 단체는 무조건 날아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결국은 만약에 저 선생님 질문에 제가 거꾸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0% 동의 나올 수 있습니까? 글쎄요. 90% 나오면 될 겁니다. 동의율에 따라 왜냐하면 딴 데가 지금 제가 딱 조사를 해보니까 70에서 75 정도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본동에서 받을 때 아마 80 정도 할 것 같아요. 80에서. 근데 만약에 풍선이가 90을 한다면 저는 된다고 봅니다. 동의율이 중요합니다. 왜? 객관적인 거예요. 동의서는. 주민들이 아무리 뭐 우리 해주세요 해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1634명에 90%가 동의를 딱 해서 우리 펀드주고 신청해주세요 하는데 이거 안 해주겠습니까? 딴 데가 70%고 80%인데. 그래서 교수님, 좀 전에 제가 드린 질문의 핵심은요. 뭐 동의율도 물론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으신 말씀이신데, 저는 뭐 전문가의 식견을 여쭤본 거는 다른 데 뭐 시범지구라든지 뭐 정자동이라든지 뭐 이런 데 세대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프라이어리티가 거기 있는데 우리 이제 풍선역 같은 경우는 환승센터 건립하는 그런 내재적인 시 목적상에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프라이어리티를 따지면 어느 쪽이 앞설 수 있겠느냐 하는 전문가의 식견을 여쭤보고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딴 데가 안 내놓는 예. 공공위원회를 하니까 예. 환승센터라는 그래서 어떤 차별적인 요소가 있거든요. 예. 다른 데는 그냥 일반적인 공공기업을 할 거고 우리에게 어떤 효성 밑으로 보면서 어떤 환승센터라는 다른 단체가 못한 그런 공공기업을 하고 그게 시나 이 시의 방침이나 또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가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좀 전에 뭐 제자리 건축안 뭐 이렇게 예시를 뭐 한 4개 정도 이렇게 보여주시고 하셨는데 또 말미에는 뭐 임해고가 뭐 이전하는 게 사실상 어렵다라고 또 다시 나오시니까 아까는 또 이 고등학교를 이전하는 걸 전제하에 4가지 안이 나왔는데 저 말미에는 고등학교가 사실상 이전이 어렵다 이렇게 하시니까 갑자기 혼선이 생겼어요. 그렇다면 전문가께서 보시기에 사실상 고등학교 이전이 어렵다고 보면 환승센터가 어떤 형태로 들어올 것이다 뭐 이런 예측 같은 게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지금 뭐 제가 들은 얘기로는 예. 뭐 고등학교가 뭐 판교로 간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판교에 원래 학교지가 있는데 예. 학교가 안 들어온 부지 자리가 있다고 해요. 아,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글로 이전할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쪽 주민들은 고등학교 하나 없어지는 거잖아요. 뭐 그럼 다른 분들이 과연 가만히 있겠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옮길 수도 있죠 사실은. 옮길 수도 있는데 또 그게 주민들 이해관계랑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효성 주민들은 요런 이거는 안 되니까 그렇죠? 이게 안 되니까 외부로 이전하는 안을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효성 주민들은 이제 생각이신데 이게 쉽게 되겠느냐? 그거는 저도 잘 모릅니다.
또 질문 있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십니다. 마이크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니까 이해가 좀 되는데요. 언론에 보니까 자꾸 이주단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재건축을 하려고 하면 이주단지가 먼저 지어놓고서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은 재건축에서 이주는 그냥 주민들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원래. 그렇잖아요? 재건축하면 주민들이 그 이주비라는 걸 받아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자산 평가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보통 LTV 한 50에서 60, 요새는 한 70까지 올라갔는데 그걸 이제 이주비로 대출 받아서 그 돈 가지고 여기 재건축 활동하면 이제 잠시 딴 데 가서 사시다가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재건축은 그냥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일기 신도시가 전부 해야 되는데 엄청나잖아요. 근데 이게 물량이 한꺼번에 나오면 전세 대란이 아파트 같은 거 폭등하고 난리가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예 법에 원래 도정법에는 이주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이 노후계획도시법에는 이주 단지를 조성을 하는 거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LH하고 그런 걸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단지를 어떻게 조성을 할 건지에 대해서 아마 LH, 정부와 LH안이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선거지구 신청을 하는 유형 중에 하나에 이주단지를 제공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아파트에 원래 재건축을 하면 우리가 이사를 갔다가 재건축이 끝나면 돌아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돌아오지 않고 요 단지를 다른 단지 이주 단지로 사용을 하게끔 하고 나중에 들어오는 그런 유형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주민들 반발이 심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 LH하고 아마 같이 정부가 그 이주 단지 조성에 대해서 지금 엊그제도 교통부랑 그 지자체장들하고 LH랑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주 단지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발표될 것 같습니다. 그걸 좀 보시죠. 근데 아마 다 해당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재건축할 때 갈 수 있는 단지까지는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일부 이주 단지가 적용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이제 여기를 4시까지 쓰기로 돼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뒷정리하는데 한 20분은 필요한데 그래도 또 한두 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오늘 좀 귀한 시간 내서 오셨으니까 조금이라도 궁금한 거 있으면 한 번 더 질문하시죠. 디아는 가능한 건가요? 아 디아? 디아. 아 디아는요. 예. 우리 이번임 위원장님이 한번 얘기 좀 협의 안 하셨죠? 얘기 좀 해주세요. 디안이 나오게 된 배경 설명을 먼저 드리면 지금 저희가 재건축, 통합재건축 이야기가 나오기 전부터 환승센터 얘기가 먼저 분당 주민들 대상으로 12,000명 서명운동을 시작해서 지금 시에 요청이 들어가서 용역 중인데요. 실제적으로 재건축과 함께 환승센터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과연 주민들에게 득이 될 것인가 실이 될 것인가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배경에 의해서 그러면 저희가 지하에 환승센터가 들어오면 위에 정비사업으로 아파트를 신축할 수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면 차라리 위에 지상에 아파트를 일반 분양을 할 수 있게끔 지하에 환승센터 건립을 안 하고 환승 주차장으로 공공기여를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되셨을까요? 그럼 사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복잡해서. 아니 그러면 여기 그 이외로 밑에다 가면 안 됩니까? 도로 밑에요? 네. 국토부 장관한테 그 도로 밑에요? 뭐가 있는지 몰라요. 도로 밑에 뚫으면 되잖아요. 아니, 그 도로는 일단 공공이시고 네. 그게 쉽지는 않고요. 그 도로 밑에 여러 가지 또 매설물이 있어서 그거는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럼 환승센터 위로는 건물이 올라갈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네. 저희 기안의 환승 주차장이라는 명칭 환승 주차장. 예, 그
아이디어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환승센터는 시하고 국가 돈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쓰지 말라는 거고, 요 디아는 우리 돈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땅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준다는 거예요. 그게 기부채납 형태로 그걸 그렇죠. 한다는 예, 기부채납 형태로. 그런데 우리가 우리 땅 지하를 우리 원래 주차장 우리가 쓸 거잖아요. 우리가 쓸 걸 일부 만들어서 시한테 공공으로 준다는 얘기예요. 우리 땅과 그 주차장을 우리 돈으로 만들어야죠.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돈을 누가 써느냐는 문제예요. 근데 이 환승 주차장은 우리 땅을 주고 우리가 그 주차장을 만들어서 준다는 얘기예요. 공공기여로. 근데 위에 건 우리가 쓰겠다. 그래서 이제 부분지상권이라는 게 그 밑에 지하에 대한 권리는 우리가 시한테 넘기겠다. 그 대신 위에는 우리가 쓰겠다. 이렇게 구분해서.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우리가 어차피 공공기여를 해야 되는데 그걸로 하고, 단점은 그 주차장이 조금 줄어들겠죠. 우리가 쓸 주차장이 좀 줄어드는데 그건 뭐 기술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공공기여를 뭘 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이제 환승센터가 중요한 공공기여였는데, 근데 막상 원래는 이제 복합환승센터를 많이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상업시설도 좋으면 많이 이렇게 생길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신 것 같은데, 막상 지하에 주차장 쓰고 지상 땅을 못 쓰면 그 땅이 너무 아깝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임해고가 이전하고 뭐 이런 안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환승센터가 생겨서 좋기는 하겠지만 거기다 아파트를 짓지 않으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도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환승센터라는 게 그냥 지상 주차장으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환승 지하에 이제 지하철하고 GTX랑 주민들하고 이렇게 주차장도 있고 연결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 지상에는 그냥 주차장 만드는 건가요? 주차장으로 할지 뭐 공원을 만들지는 모르겠고요. 근데 어쨌든 시비하고 국비로 만드니까 지상에는 아파트 짓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결정적으로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그냥 지상에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는 환승 그 주차장만 우리가 만들어서 김차하면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왔는데 그거는 아직 시하고 협의가 안 된 상황이라 아마 그 준비위원회에서 아마 조만간 시하고 한번 타진을 해볼 걸로 얘기했습니다. 네, 저 방법 여러 가지 많이 저도 있었는데 뭐 이런 안도 한번 들었는데 저기 보도 제한 때문에 네. 저기 내성 중학교를 지금 동쪽에 있는데 국민에 서쪽으로 옮긴다면은 거기에 대한 부담금은 국민에서 제한 지출을 했죠. 그리고 그리고 뭐 이것도 방안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제 보도 제한이 좀 여유가 있는 저 서쪽 동쪽은 좀 더 용적률을 높게 올릴 수도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고. 그거를 되게 민감한 부분이라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그 학교를 예를 들어서 저기 밑에 있는 저기 임해 고등학교를 동탄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복합 학교가 있잖아요. 초중고 고등학교를 하나로 이렇게 건물에서 선진화된 방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학교가들이 있던데, 그런 것들을 저기 동쪽에 있던 매성중부지를 서쪽으로 옮기고 임해 고등학교를 복합 학교로 저렇게 합치고 그 다음에 부지를 예를 들어서 환승센터로 활용하면 거기에 대한 혜택을 국민에서 가져갈 수 있나요? 복잡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이제 자료로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이 고도 제한자 되게 민감하거든요. 민감한데 막 주민들이 학교 막 뛰었다 붙였다가 하고 막 이러니까 조금 그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는 이쪽이 고도 제한이 부지 전체적으로 보면 이쪽이 고도 제한이 좀 완화되니까 학교를 일로 가고, 그죠? 일매고도 일로 가고, 그리고 요쪽은 규제를 받지만 요쪽은 높이 가자 이런 안이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 그렇다면 매성중학교가 일로 가면
그 위치가 정확히 어디인지 모르지만 아마 풍림하고 성경땅 쪽으로 가잖아요. 예, 먹을 수도 있고. 그렇다면 풍림하고 성경이 그 비용 부담을 해야죠. 예,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그 땅은 내 땅이니까 예, 내 땅을 제공하는 건데 하나 바꾸면 되는 거고 예. 새로 지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 여기 있던 이메고가 일로 온다면 예. 근데 문제는 이거 얘가 올 때 문제. 얘가 오면 이메고가 우리 땅을 침범하는 거잖아요. 그죠? 학교를 지니까 풍림이나 성경 땅을 짓는 거잖아요. 예, 조금 우리 풍림 입장에서는 약간 기부 그렇죠. 될 수도 있죠. 네, 뭐 풍림 땅만 갈지 뭐 성경 땅 예. 갈지 모르겠는데 얘는 풍림 땅이라고 하면 얘가 일로 가면 풍림 땅이 적어지는 거잖아요. 뭐 적어질 수도 있고 뭐 지금 있는 학교 규제에서 학교가 좀 더 층수를 높여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같은 교육부 장관이 답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재건축 잘하기 위해서 우리는 막 이렇게 뛰었다 붙였다 막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얼마나 현실화 될 건지 참 어려운 문제인데 저는 이제 이런 거예요. 중고등학교로 붙이면 되잖아요. 한 운동장에다가. 뭐 대학도 하나 유치하죠. 아니 같이 붙여야 중고등학교를. 그러니까 그래서 하여간 뭐 다양한 안이 있는데 우리가 조금 약간 이 사업이잖아요. 예. 약간 현실성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교도 제한 그 학교 이처럼 너무 복잡한 함수가 돼요. 그래도 예. 여기 국방부랑 상대하는 것보다는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과연 또 비행안전부의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느냐? 해결이 된다면 뭐 할 수 있죠.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는 그 논의는 또 모임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국방부랑 협의가 해서 우리가 비행안전 2구역인데 일부가 뭐 6구역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 확답을 받는다면 그렇다면 이제 학교가 이전해서 하는 생각을 해보고 그에 따라 배치도 해보고 그에 따라 사업성을 해보고 했을 때 과연 이걸 옮기는 게 맞는지 안 옮기는지를 결정해야 될 것 같고 지금은 그냥 우리가 상상만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사전동의 받고 있는데 이거 아시죠? 사전동의 이걸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목표는 이겁니다. 95% 한번 해보자. 네? 일로 일단 전화를 좀 주시고 이 협조를 해주셔서 지금 우리가 경쟁에 이기는 거는 우리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상대가 있잖아요. 딴 단체들은 지금 뭐 난리예요. 지금. 우리도 좀 주민들이 합심을 하셔가지고 빨리 좀 동의율 더 사전 동의율이 높아야 공동의 할 때도 동의율이 올라가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협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여간 여러분들이 선도일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하여간 열심히 합심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